네, 행복한 경기유정 민생돋보기 이번 시간은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3기 신도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고요. 오늘 광명 시흥을 중심으로 한 3기 신도시 진행 상황 살펴보고 지금 풀어야 될 과제가 좀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할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광명시의 정대훈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근 경기도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앞두고 있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으며 이들 지역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 시부터 현재 신도시로 지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사 공급 대책 3080 플러스 후보 지역의 경우 매매 제한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견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 등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슈 관련 내용 살펴보기 전에 벌써 한 해가 다 돼 가는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예결위, 그리고 윤리특위까지 아주 전방위로 활약이 대단하신데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도민이나 제가 광명의 지역구를 주고 있다 보니까 첫째도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제 지역의 유타운 해제돼서 주거가 열악한데 또 경기도가 하는 공공재개발을 또 이끌어내고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우리 윤 기자님이랑 그때 다뤘던 그래서 지금 했었죠.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대훈 의원께서는 이제 경기도의회 벌써 3선입니다.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고 도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높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보통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선이 비율이 좀 높긴 한데 초선, 재선, 3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의원이라는 것은 딱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초선이든 3선이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초선 의원이 되면 이제 경기도정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투력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선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 4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노련함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좀 핵심을 좀 관철할 수 있다는 그런 눈이 좀 뜨이고 그다음에 이제 3선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노련미가 이제 하늘에 닿았다고 볼 수 있죠. 경기도정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정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이런 걸 갖다가 손금 보듯이 세세히 자세히 알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3선이면은 도정을 들여다보고 또 도의회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죠.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 대책 때 3080 플러스 내용까지 같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공공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로 되고 있는데 일단 광명 같은 경우가 지역구시면서 지난 이사 대책 때 이후에 이제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사대책 그 발표 후에 2월 24일 날 아마 광명시흥 예전에 우리가 2010년도에 526만 평 보금자리 지정됐다가 한 5년 가다가 취소가 됐던 2015년도에 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주민들의 그 한지방식 개발을 하다가 갑자기 이 3기 신도시로 편입이 됐죠. 좋은 면도 있지만 정말 그 원주민들의 이 재산권 여러 가지 말도 없이 그 고통을 받았는데 참 또 그 후로 또 LH 관련해서 부동산 그 투기 사태로 인해서 참 도민들이 공부를 많이 샀죠. 근데 이제 기대는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은 이사대책 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정책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워낙에 뭐 광범위한데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경기도의 어떤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도시 내에 공공이 이제 GH라든가 뭐 LH라든가 이런 데 나서가지고 네.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지역 등 노후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해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서울을 제외하고 민자 지역 주민들에 의한 건의 사항에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특이한 예. 사업이죠. 여름쯤에 이제 공모를 받아서 이제 지역이 좀 정해지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전반적으로 공급을 국가가 주도하되 다른 혜택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일단 이사 대책 이후에 10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이제 3080 예. 제가 또 여기에 부연으로 또 네. 그래도 아무리 그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맞지 않으면 이게 잘 가지 못합니다. 네. 제가 이게 몇 개월 그 선정되고 쭉 봐왔는데요. 이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이사대책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6월 29일 국회가 통과하면서 권리사항 현금 청산을 했습니다. 그 6월 29일 이후로 사는 거는 다 현금 청산이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을 보호 차원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때 7월 16일에 우리가 공공재개발은 5.6 대책입니다. 그것은 7월 16일 이후로 사는 분은 현금 청산이고 사고 팔고 매매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은 매매를 해도 그대로 쪼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런 걸 이럴 때 이게 부동산 업계도 이 생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보호해야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행감에서도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고 팔고 매매는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8구역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네. 팔려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6월 29일 본회의 통과가 된 게 이제 우선 공급권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서 6월 29일까지 우선 공급권을 주고 기준은 이제 등기를 완료한 시점을 6월 29일 기준으로 예, 보는 예. 거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우선 공급권이 주지만 그 이후에는 제한이 된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매매 제한 때문에 조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많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자, 그런데 일단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7만 규모거든요. 3기 신도시가 꽤 규모가 큰데, 지금 그 우선 공급권 관련된 문제 이외에 또 전반적으로 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했는데 다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 국토부가 LH를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도민들, 특히 원주민들하고 신뢰가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까지. 네. 그 일방적인 발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분들은 그 내 재산 가치를 제대로 받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 문제가 지금 보상 문제. 심각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온광명이나 두길 같은 데는 주민들 동의 소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네네. 제일 끝자락이고, 사실 언론에 제가 이제 뭐 기사들을 좀 봤더니만 그때 발표할 때 광명시흥 그게 약 그 당시에 384만 평.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이걸 지금 필지로 말하면 전체 필지가 15,316필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소유 땅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11,035필지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산을 언론에서 보니까
10조를 얘기했어요. 10조. 근데 이제 그것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언론에서 나오니까 주민들은 언론 보면 거기에 그대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역이 그 과거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려서 보금자리 갔다가 그게 해제가 되고 그걸 다시 막기 위해서 특별 이제- 관리 지역이 되면서 다시 3기 신도시 이렇게 온 거잖아요. 10년 네, 네, 사이에. 그러면서 기존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보상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특별 관리 지역이란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네, 그렇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른 지역은 지비 지역에서 곧바로 수용이 네, 됐지 네. 않습니까? 그러나 거래는 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특별관리지역 가면서 11년 동안이나 내 재산권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네. 대한민국 유력의 특별관리지역입니다. 이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법상에는 25년 4월 29일 날 끝나는데 당신들이 이제 지비지역 해제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지 않냐? 아니 그러면 11년이라는 세월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럼 25년까지 특별관리 지역으로 돼 있으면 이것도 좀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 저기서는 이제 조건도 많이 자동으로 있기 이제 개발이 된다 하면 자동이 물론, 없어지니까 손을 안 물론. 대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겠네요. 자, 이게 참,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게 뭐,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늘상 갈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 조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토지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공공이냐 한지 개발 방식이냐 이게 공공이라는 것은 수용을 전제하는 거고 네. 한지 개발 방식이라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땅 소유자가 1000평의 땅이 갖고 있으면은 개발 한지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를 한지로 해주겠다든가 20%를 해주겠다든가 30% 해주겠다. 그러면 그 땅을 근거의 기본 바탕으로 그 위헌 위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00평이 있다면은 한지 개발 방식에서 20%만 한다면 80%는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하는 거고 네. 20%를 그 용도에 그 자리에 보통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한지 개발 방식은 한지를 당하지 않는 가격이 조성가보다도 이게 몇 배가 오르니까 네. 보상보다는 좋기 때문에 한지 개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말했을 적에 수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은 공공에 대한 개발을 했을 적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입니다. 네네.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민이. 내 땅을 그린벨트 묶어달라. 이런 요구를 안 해요. 예. 정부가 일방적으로 묶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갖고 택지를 조성하고 매각하는데 싼 값에 보상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명 시흥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2010년도에 5월에 국토부 고시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지정을 하고 2015년도에 특별관리 지역을 하면서 사실상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겁니다. 용도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적정한 보상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개발할 당시에 한지 개발 방식을 했으니까 한지 개발 방식을 그대로 수용을 하든가 안 그러면 보상을 달라는 건데 정부의 보상가 기준은 우리가 보통 말했을 적에 감정에 의한 평가를 3명을 선정합니다. 공공이 주최하는 기관이 감정평가를 선정하고 네. 지역 주민의 대표하는 사람이 선정하고 시행사가 선정하고 평균값을 정한 것이 보상 가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보상 가격으로는 이제 얼마가 아직까지는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해보니까 이걸 10조가 정도는데 평균가격으로 해보니까 26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예. 이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렇죠.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그나마도 여기는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도심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네. 다른 지역보다는 보상가가 많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제가 볼 적에는 감정평가위원들이 서로 선정하고 평가가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된다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내년 같은 게 보상이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 착공 시기는 내년 2023년도 말이나 2024년도에 초에 공사가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네. 복잡합니다. 일단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활동하시는데 6개월이 연장됐더라고요. 뭐 어떤 예. 활동을 계세요? 일단 저희가 아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활동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네. 이게
나름대로 이거를 좀 연장해서 그래도 뭔가 도민들의 또 원주민의 그 창구가 사실 그분들이 이 관하고 그 상대하기가 워낙 어렵습니다. 네네. 지금 앞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 우리가 협의 양도인 택지 관련해서 그때 주민이 청원을 해서 네. 그거를 그거를 받아줘서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도청으로 이첩을 해서 도청해서 지금 국토부에 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기왕이면 이 사업을 다 만족할 수 없지만 잘못된 거는 가감이 그거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게 협의제 양도 택지는 특별관리지역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이 없는 분들한테 집을 공급하는 특별 분양인 겁니다. 네네. 그거를 저희가 특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특히 양도소득 문제가 이거 잘못됐다. 좀 세율을 인하를 해서 세제 혜택을 이걸 내가 수용하고 싶어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계속 정부에다가 이 노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앞으로 이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까 뭐 환지 관련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줘야 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실 보상의 문제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광명시흥은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3기 신도시하고 달리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가운데 또 일부는 이제 또 재개발 수용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대한 수용보다도 사실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재입지를 못 해요. 왜냐 그러면 수용을 해서 쌀 때는 싸게 하고 정부가 그 다음에 분양가는 높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갚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터줏대감으로 살아도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한 문제도 좀 사실은 좀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될지 그런 것도 좀 필요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광명이라는 것은 사실 전화번호로도 서울 걸 쓰고 서울이나 뭐 진료 그렇죠. 그렇습니까? 접근성이 제일 좋죠. 예. 그럼 물론 지하철과 모든 것이 교통이 되어 있지만은 그 광역 철도망에다 좀 연결을 해갖고 또 다른 숨통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활동을 지금 또 꾸준하게 하실 텐데, 내년 선거를 떠나서, 이 사안은 워낙에 이제 지역구의 어떤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활동을 다양하게 또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과 마지막 제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도민 여러분, 또 광명 시민 여러분, 남들이 요즘에 정치 철학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주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래서 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겠다. 왜? 그만큼 주민들이 언제든지 어떤 보자금 보고 네. 또 주민의 생각, 주민들은 아무래도 어떤 그 주거 문제 여러 가지에 다양한 그 불만도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 재산권에. 그러나 어떤 정치인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접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치 철학 아니냐. 정말 주민들의 생각을 읽어주고, 김은 기다 아니다. 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가 우리 도민들이 도정을 맡겼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그 재산권과 또 권리를 찾아내는데 저는 역점을 다해서 도민만 주민만 보고 바라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광명시흥의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공급 방안, 다양하게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보상 문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보상 문제가 늘상 국가에서 이 개발을 할 때 늘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 개정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시도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공청회,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에서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